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 라이드를 해주고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픽업해오고 이런 걸 영국에서는 스쿨런이라고 합니다. 스쿨런. 어쨌든 지금 스쿨런을 하는 중인데요.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그 꿈을 꿀 때 영어로 꿔 아니면 우리말로 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거의 영어로 맨날 꿈을 꿨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반으로 꿉니다. 한국어로도 꾸고 영어로도 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도 예전에는 영어를 한창 이렇게 배우고 그럴 때는 영어로 많이 꿈을 꿨는데 지금은 반반이야. 그러니까 또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빠는 생각을 할 때는 영어로 해, 한국어로 해?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때는 한국어 쓰는 환경에서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또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에서는 영어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영어를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든 못하든 매일 생활 속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영어로 생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냥 왜 우리 Think in English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Think 하면 생각하다고 in English 하면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국어 모국어니까 한국어로 다 잘하잖아요. 어떤 준비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어떤 번역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영어 모드로 되는 겁니다. 영어 모드로 돼가지고 영어로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처럼. 그러니까 그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플루언시라고도 하는데요. 왜 우리는 유창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영어를 술술술술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루언시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만 해도 20대가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에 푹 빠진 경우라서 20대가 넘었다는 건 완전 성인인 거잖아요. 정말 외국어로 영어를 접한 거죠. 물론 제 세대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명히 영어를 배웠지만 적어도 제 연령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세대에 배운 영어는 실용 영어랑은 정말 관련이 없죠. 정말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감히 제가 영어를 접한 거는 20대가 넘어서 처음 20대 초반에 그렇게 영어를 배운 게 제가 영어를 처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지나고 보면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 때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나 요번 여름방학 때 영어 마스터한다. 나 영어 완전히 정복한다. 막 그런 말들이 한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문법책을 달달달달달달 한 권 외우면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문법책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많이들 들어보신 뭐 성문, 기본 영어, 그리고 더 이제 공부를 심오하게 하는 친구들은 뭐 성문 종합 영어도 있었고, 맨투맨 기본 영어, 맨투맨 종합 영어, 이런 거 보던 세대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몇 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항상 앞에 한 몇 페이지는 연필 자국이 가득하고 뒤에는 새 책, 아시죠? 전형적인.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거는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20살 넘어서 그렇게 영어 접하면서 이제 그때 흠뻑 빠졌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뭐 영어를 뭐 요즘은 그런 말은 좀 듣기 어려운데 뭐 영어를 완전히 뭐 마스터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예. 뭐 영어를 잘할 수는 있고 자기 목표에 맞게 구사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한 언어를, 심지어 모국어도 그렇게 마스터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에 계속 도전하는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전처럼 뭐 그렇게 문법책 한 권을 떼어서 영어를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더 이상.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저를 계속 동기부여해주는 자극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매일매일 물론 직업적으로도 영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아시잖아요.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영어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게 영어 실력이 막 향상되는 거랑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케이스 사례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 캐나다 이민법 관련이니까 많은 케이스 사례들을 영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니까 영어가 더 쭉쭉쭉쭉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참 희한하죠. 제 모두가 그 일하는 모드로 작동을 해서 그런지 영어 실력이 그 전문 분야를 본다고 그래서 막 영어 실력이 같이 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정체되는 느낌입니다. 왜 더 이상 몇 년 동안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죠. 오히려 영어가 더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늘지를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안 느는 건가? 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시간을 영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까? 이런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정말 큽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그래도 영어권 국가에서 오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상황은 다르지만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단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늘 이게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욕은 더 예전보다 더 뭐 우리 화이팅 정신도 넘치고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제 왕초보 같은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영어를 접하시지 않다가 영어를 접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중국어도 좀 와이프 통해서 배워보려고 시도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는 몇 달 동안 그 러시아어를 배워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진짜 백지 상태에서 뭔가 배우는 거니까 조금은 재밌었지만 이게 언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하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